여자가 무슨 소방관이야? 불이나 끌 수 있어? 히덕거리며 조롱하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닥칠 그들의 미래를.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감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자라고 깔보다가 참교육당하는 짜릿한 인생력 전극을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 경기도 화성소방서 훈련장에는 아직도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한 야간 합동 훈련이 막 끝난 참이었어요. 훈련장 곳곳에는 소방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방복을 입은 대원들의 얼굴에는 땀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특히나 까다로웠거든요. 고층 아파트 화재를 가정한 시나리오였는데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오지연 소방인은 헬멧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매번 새로운 도전과 긴장감이 따라왔어요.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는 땀으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에는 오늘 훈련에 대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입 대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거든요. 지연은 대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각 대원의 장단점과 개선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김민서 소방사가 가장 힘들어 보였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6달이 된 막내였거든요. 오늘 훈련에서도 몇 번 실수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연은 민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어. 특히 연기 속에서 방향 감각 잃지 않고 구조를 완료한 건 대단했어. 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휘관의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른 대원들도 지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엄격하지만 따뜻한 리더십이야말로 그들이 지연을 존경하는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구나 싶었어요. 대원들도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따뜻한 식사라도 같이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녀는 믿었거든요. 다들 배고프지? 국밥집이나 가서 든든하게 한 끼 하고 들어가자. 대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힘든 훈련 후 지휘관과 함께하는 식사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8명의 대원들이 지연을 따라 훈련장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소방서 근처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그곳은 소방관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었어요. 사장님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곤 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늦으셨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의 환한 웃음이 피곤한 그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대원들과 함께 구석진 큰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따끈한 국밥과 김치, 무김치, 깍두기 등 정갈한 밑반찬들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고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계급도 나이도 있고 그저 동료로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 말이죠. 대원들의 편안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식사가 한창이던 중 국밥집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들어온 것은 진한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 5명이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목소리는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앞장선 박철수의 얼굴에는 술기운과 함께 못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로 평소에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야! 여기 소주 몇 병 가져와!
박철수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국밥집이라 술은 안 팔아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철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는 장사하는 놈이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자 다른 불량배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원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한 마찰을 피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우선시하자는 뜻이었죠. 소방관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대원들도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멋대로 테이블에 앉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사장, 진짜 술 없어? 그럼 뭐라도 시원한 거 가져와.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음료수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의 횡포는 계속됐어요. 술이 없으면 서비스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시선이 점차 소방관들이 앉은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기 뭐야? 소방관들이네. 박철수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못된 장난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이, 소방관. 요즘 여자들도 소방관 하나? 지연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야 무시해. 인사도 안 하고. 그들이 소방관들의 테이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막내인 김민서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이런 애기가 무슨 소방관이야? 불 보면 울고 도망갈 것 같은데? 민서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지연의 지시에 따라 참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애기야, 소방관이면 힘도 좀 써봐. 그가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다른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지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짝! 박철수의 손이 민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민서의 눈에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죠. 김민서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사한 지 겨우 6달, 아직 23세 어린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찌검을 당해본 적 없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여전히 지휘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드물었어요. 자신의 부하, 그것도 가장 어린 대원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소방관이야? 이런 애들이 사람 구한다고?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다른 불량배들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이런 애가 불 끌어 건물에 들어간다고? 자기 몸도 못 지킬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지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25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첫 출동에서 떨리는 손으로 호스를 잡았던 신입 시절, 거대한 화염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를 구해낸 그날의 쾌감, 동료를 잃고 눈물을 흘렸던 슬픈 기억들,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을 구해낸 날들, 폭발 직전의 공장에서 홀로 남아 마지막 인명을 확인했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소방서에서 가장 많은 출동 기록을 보유한 베테랑이었어요. 총 2,000번이 넘는 출동, 그중 대형 화재만도 수십 차례. 동료들 사이에서는 불꽃의 지휘관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 단련된 그녀의 정신력과 판단력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맹수가 사냥을 준비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지휘관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사장님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그였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박철수가 지연을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여자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하지만 지연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는 묘한 섬뜩함을 느꼈어요. 마치 위험한 야생동물과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술에 취해 흐릿해진 정신으로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사과하고 나가세요. 그 목소리에는 25년간 위험한 현장에서 단련된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그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벽에 내리쳤어요. 깨진 병목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위험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피했고 몇몇은 아예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장님도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상황은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다른 불량배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 5명이었어요. 그들은 지연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깨진 병을 휘두르며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 참 배짱 좋네? 오늘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술기운에 취한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벌벌 떨며 구석으로 피했어요. 한 할머니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젊은 커플은 서로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고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연의 부하 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지휘관을 도와야 하나 아니면 민간인 보호를 우선해야 하나. 하지만 지연이 조용히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는 신호였습니다. 김민선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지만 다른 대원들의 도움으로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지연의 목덜미를 향해 병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야, 이 여자 무서운 줄 모르나? 박철수가 더욱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온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익숙했거든요. 지연은 25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폭발 직전의 건물에서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 헤맸던 날들, 유독가스가 가득한 터널에서 의식을 잃은 작업자들을 구해낸 순간들, 무너져 내리는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탈출했던 아찔한 경험들,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이 정도 상황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지연의 기세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움직였어요. 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어요. 25년간 화재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깨진 병을 휘두르는 순간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철수의 비명이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여자가. 박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부러진 손목을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깨진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연의 움직임은 마치 수년간 무술을 연마한 고수의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생존 본능이었어요. 나머지 4명의 불량배들이 분노에 찬 얼굴로 지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무너지는 건물에서 동료를 구해내며 기른 순발력, 화염 속에서 길을 찾아내며 단련된 판단력,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른 정신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량배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상대의 힘을 이용한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불량배는 자신의 힘에 이끌려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듯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불량배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지연은 왼쪽 불량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다른 불량배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2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어요. 매 순간 정확한 타이밍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불량배가 의자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가장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손목을 순간적으로 비틀며 의자를 빼앗더니 그의 발목을 걸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불량배들만 남아 있었어요. 지연은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 보이지 않았고 옷차림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대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지휘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따뜻하고 자상한 지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샘솟았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니. 김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지휘관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박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철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국밥집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둘러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신음하는 불량배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소방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현장을 보고 놀랐어요.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제압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 소방관들이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는데 저 불량배들이 와서 괴롭히고 심지어 여자 대원을 때렸어요. 그래서 지휘관님이 정당방위로 제압한 겁니다. 정말 영웅 같으셨어요. 경찰관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부하 대원이 폭행을 당했고
민간인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최소한의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간결했어요. 25년간 현장에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온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 소방관분이 영웅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저분 덕분에 살았어요.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젊은 아버지도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경찰관들은 현장을 조사하며 증인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언이 일치했어요. 불량배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소방관들은 끝까지 참다가 부하가 폭행당한 후에야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지연의 대응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응급차에 실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괴물 같은 여자야. 다른 불량배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평생 이런 강한 여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은 김민서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자. 상처가 덧날 수도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관의 따뜻한 배려가 마음을 녹였어요. 뺨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지만 지휘관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확신이 든든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깊은 신뢰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지휘관의 모습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확신했어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지연은 사장님께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소란을 피워서. 사장님이 손을 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감사하죠. 저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조용해지겠어요. 사흘 후 화성 소방서 훈련장. 아침 8시부터 시작된 1일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고층 건물 진입 훈련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니까 절차를 정확히 따르도록. 힘든 훈련이지만 며칠 전 사건 이후 대원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하고 신뢰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대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며칠 전보다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던 그날의 기억이 그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었거든요. 25년간 소방관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구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하들을 보호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김민서도 뺨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지연의 격려에 힘입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사다리 각도를 좀 더 조정해봐. 그래, 그렇게. 지연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각별해졌어요. 훈련 과정에서 민서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다른 대원들도 그런 민서를 격려하며 도왔습니다. 팀워크가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훈련 중간 휴식 시간, 다른 대원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휘관님, 그날 정말 대단하셨어요.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지휘관님이 그렇게 강하신 줄.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할 것 없어. 너희들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휘관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강한 것만이 진짜 강함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맞아.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야. 너도 그런 소방관이 될 거라 믿어. 점심시간이 되자 대원들은 자연스럽게 지연 주변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사건 이후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한 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내가 앞장설 거야. 너희들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 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대원들의 얼굴에 안도와 신뢰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들의 지휘관은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을 아끼고 지켜주는 리더라는 것을.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지연의 지휘 목소리가 다시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집중해.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목소리에는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저녁 무렵 지연은 혼자 훈련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성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국밥집에서의 사건, 대원들의 변화된 시선, 그리고 오늘 훈련에서 보여준 더욱 단단해진 팀워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그날 밤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25년을 소방관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지만 그날은 자신의 가족 같은 부하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옳았을까? 하지만 김민서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오르자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25년간 지켜온 신념이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계급장이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도 또 누군가는 위험에 처할 것이고 자신과 대원들은 그들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관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지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결연해졌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앞으로도 계속될 사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연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원들과의 팀워크를 더욱 다지고 특히 민서 같은 신입 대원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각자가 진정한 소방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훈련장을 나서며 지연은 뒤돌아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지연은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짐 속에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